안녕하세요. 백군 스튜디오 이시장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한 지도 벌써 6번째 모델이 되었는데요. 이번 6번째 모델 브릭 소파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한 브릭 소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브릭 소파 같은 경우에는 CNC 작업을 통해서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면서도 진보된 그런 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날이 부러진 거예요. 다시 고쳤는데 중간에 한번 또 부러지고 최종적으로는 3번까지 부러졌는데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저 날이 3개 날려먹으니까 요게 이제 10개들인데 개당 한 3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 30만원 정도니까요. 부러질 때마다 이제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게 이제 2번째 부러진 겁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저기 이렇게 파묻혀 있었다가 발견을 못했어요. 저렇게 쇠가 박혀 있을 때는 저기서 또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뺐어? 아, 이놈의 새끼. 이게 박혀 있었나 보네. 네, 씁쓸합니다. 여기 보신 T자 모양으로 저렇게 쑥 박히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CNC가 참 다 좋은데 비용이 좀 많이 비싸요. 그래도 좀 좋은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CNC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저런 식으로 청소를 다 해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뭐 T 하나만으로도 날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브릭 소파 같은 경우에는 18T 자작나무로 다 만드는데 등급이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로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기계를 걸어 놓고 볼일을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작업이 끝나면 저런 식으로 다 청소를 해줘야 되고 로스도 거의 남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작나무 합판과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스플러스 구조목입니다. 이 브릭 소파의 특징은 볼트 너트로 다 체결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가시 너트를 통해서 암수를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저런 작업들을 해야 나중에 이제 조립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자작나무 합판은 견고하고요, 튼튼하기 때문에 참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모든 면에는 저런 식으로 본드로 고정을 해줍니다. 저런 본드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목공 본드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 영상들은 보통 10분 내외로 보여드렸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리얼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1시간 내외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소파라는 건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팔걸이는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쪽 유닛인데요. 만들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너트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세우고, 구조와 구조가 약하지 않게 스프러스 구조목으로 다시 한번 면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면은 본드가 칠해져서 고정이 됩니다. 그 뚜껑도 CNC로 하기 때문에 저렇게 견고하게 오차 없이 딱 들어맞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되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자작나무의 최고 등급과 스플러스의 이제 깨끗한 면들이 소파에 대한 완성도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CNC에서 남는 부위들, 그런 것들도 다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작업할 때 저런 구조목 같은 경우도 CNC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등쪽 유닛입니다. 다음은 가죽 파트인데요. 이번 가죽 같은 경우에는 퀀텀에 들어가는 최고급 세미 아넬린 가죽이 들어갔습니다. 가죽이 워낙 부드럽고 촉촉하기 때문에 보통 고가 소파에서밖에는 못 쓰는데, 이번 브릭 소파는 그렇게까지 비싼 소파가 아니에요. 요즘 대중적인 소파이면서도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좋은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별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은색 볼펜을 통해서 티가 있는지 없는지,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작업하시는 분께서
위해서 계속 선별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무조건 먼저 자르는 게 아니라 가죽을 먼저 갖고 와서 전체를 다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 패턴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서 재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가죽에 대한 선별입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작업자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런 내추럴 핀은 상처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숙련을 갖고 있는 분들만 하실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누구나 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고급 소파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만이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브릭 소파의 패턴인데요. 좀 번거롭지만 제가 쫙 한번 깔아달라고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거는 전체도 아닙니다. 저거보다 한 3개 정도 물량이 더 있어요. 일부만 좀 보여달라고 했고요. 저 넓은 판에도 꽉 차죠. 저 유닛을 다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칠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 가죽에 대한 분배를 다 하고요.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패턴이 넓은 것부터 일일이 다 재단을 합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고르면서 선별 작업했었던 가죽인데 제일 좋은 컨디션의 가죽을 먼저 쓰고요. 큰 사이즈를 먼저 재단을 합니다.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숙련자가 아니면 하기가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실수를 하면 가죽을 한 장을 더 써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절개가 그래도 좀 들어가는 건데 절개가 많이 들어가면 좀 원래 좀 싼 티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좀 그런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좀 풀긴 풀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베컴에서 쓰는 이런 내추럴 피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 정도- 엠버가 안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로 가면 갈수록 좀 가죽 누수가 좀, 많아요. 예, 좀 보시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네, 여기. 누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못 쓰죠.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50평이 와도 50평을 못 쓰겠네요. 못 써요. 내추럴 피는 하여간 로스가 좀 많은 누수가 편이네요. 많습니다. 통가죽에 의해서 통가죽은 그래도 원체 쓸 때가 많은데, 이게 주름이 확 지는데 근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땡기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시 펴집니다. 내추럴 피가 신축성이 상당히 좋네요. 엄청 부드럽죠. 부드럽고. 엠버 찍은 거는 그래도 좀 뻣뻣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 훨씬 부드러운 거네요. 매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눈으로 안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는 거 보면 네. 위에 엄청나게 LED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게 여기가 워낙 밝아도 더 밝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햇빛으로 봐도 잘 안 보이고 네. 좀 인공적으로 센 빛을 좀 때려줘야 여기가 좀 밝아져서 그렇죠. 이런 티 같은 것도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2번, 3번 해도 못 잡는 네, 게 못 잡는 것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땡기면 보이는 그런 패턴들도 그런 게 있고 많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네. 이게 내추럴 피의 좀 단점이긴 하죠. 작업자 네, 입장에서는. 네, 네. 하지만 이런 게 좋은 가죽이고 그렇죠. 예, 고급 가죽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엠버를 네. 안 찍기 때문에. 네. 그런 패턴도 잘못 따면 한 장이 될지 2장이 될지 더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되죠. 그렇게 패턴을 뜨는 거는 아무나 못 합니다. 저게 이제 최고급에 속하는 그런 가죽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고요. 두께감도 두툼한데 그냥 딱딱한 두께가 아니라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과 없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웬만하면 편집을 커트를 많이 안 했고요. 저거는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저런 식으로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네. 이 시작점이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봐서 더 이상 이제 안 나올 것 같으면 저거는 이제 좀 더 작은 유닛을 재단하기 위해서 옆으로 빼놓는 겁니다. 이 브릭 소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푹신하면서도 안락한 거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솜을 누벼줄 거예요. 모든 유닛에는 저런 식으로 솜을 같이 넣어서 재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 솜보다 확실히 더 두꺼운 솜을 썼기 때문에 착석감이 정말 좋은 그런 소파입니다.
저런 식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미싱 쪽에 넘기면 가죽 재봉을 하면서 저거를 일일이 다 이어 붙입니다. 이렇게 솜 작업을 해주면 확실히 소파가 훨씬 편해지고요, 더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다 유닛별로 정리해 놓고 계속 이어 붙이면서 입체화 시키는 겁니다. 저렇게 가위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저 서로 겹치는 부위를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커졌죠? 여기 이제 등 유닛에 들어가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팔걸이 목대와 등받이 목대를 그런 식으로 다 대패나를 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아무래도 오차가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고, 만들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선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처음 작업을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의 유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팀장님의 성격이죠. 되게 꼼꼼하시면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는 엘라스틱 밴드는 인텔스사의 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걸 쓰는 이유는 투명이 최소 10년 이상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 밴드를 쓰는 겁니다. 이 다음 공정은 뭔가요? 이게 다 채워야 돼요. 들어가고 이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밴드 위에 이렇게 32kg짜리 스펀지가 올라갑니다. 노란색 스펀지죠. 이 브릭 소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파랑은 좀 다르게 저희가 32kg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게 나중에 메모리 폼이랑 궁합을 봤는데 가장 좋더라고요. 부드럽기도 하면서도 보건력도 상당히 좋아서 이번 브릭 소파는 32kg짜리와 메모리 폼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맞닿는 부위에 저렇게 스펀지로 두께를 잡아주는 거예요. 저런 작업들은 사실 생략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저런 거를 씀으로써 소파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본드는 프라보사에서 이태리 본드고요, 친환경 본드입니다. 손님한테도 물론 너무 좋겠지만 작업하시는 분한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될 정도로 상당히 쾌적하고 냄새도 거의 없는 친환경 본드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합지는 두꺼운 종인데요. 빈 공간에 이렇게 합지를 대줌으로써 저기다가 이제 스펀지든 솜이든 올릴 수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합지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윗면에도 32kg짜리 스펀지를 대주고요, 그 면과 면이 붙을 때는 본드를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본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하자가 걸리는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본드는 좀 여유 있게 써주는 편입니다. 32kg 위에다가 메모리 폼이 들어갈 겁니다. 이 메모리 폼 50kg짜리. 50kg. 확실히 뭔가 좀 볼록 튀어나왔죠. 그러고 나서 저 메모리 폼을 올리는 겁니다. 이제 메모리 폼이 올라가네요. 참고로 메모리 폼은 50kg 이상 되는 고밀도고요. 국내 브랜드에서 만든 메모리 폼을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본드를 바르고 이렇게 잘 칠해주고 있고요. 옆면 했으니까요. 그 다음엔 또 이제 윗면에도 이렇게 메모리 폼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요? 네, 위쪽도 다 올라가는 거죠. 점점 두께가 올라가죠. 아까 프레임보다도 훨씬 많이 스펀지와 메모리 폼이 쌓이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도 저런 식으로 스펀지를 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죠? 여기 100mm 한 끗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뭔가 뼈대가 딱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게 무너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보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메모리 폼은 저런 식으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옵니다. 아까 목대랑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여기 지금 살짝 보이는데 이게 지금 목대잖아요. 그렇죠. 니은자로 된 게 네네. 거의 2배 이상 올라왔네요. 그렇죠. 2배 이상. 다음은 등 쪽 파트입니다. 등 쪽에는 만들어지는 거는 팔걸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다른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해주는 것들은 등 뒤에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숨은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직선으로 만들고 하나는 곡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를 서로 다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긴 직선이죠, 면이. 근데 안쪽은 저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라운드를 하고 라운드가, 여기는 왜 직각을 하고. 예. 이쪽이 보면은 앉더라도 중앙이 더 많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은 덜 다이거든요. 덜 다이니까 그냥 직각으로 처리하고 여기는 이제 안쪽이니까 더 더 들어가라고 공간을 그만큼 더 준 거네요. 네. 안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죠. 그리고 역시 인테스사의 밴드로 저렇게 쿠션감을 다해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고요. 네, 요거는 서로 이제 교차되는 부위에 저런 식으로 스펀지로 두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테스트로 한번 제가 눌러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안쪽이 더 들어가고. 역시 여기도 32kg짜리 들어갔고요. 볼륨을 잡아주는 스펀지도 32kg짜리로 볼륨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엣지 부위에도 면을 잡아주기 위해서 본드를 넣어가지고 일일이 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32kg 하고 그 위에 다시 볼륨 작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저렇게 최종적으로 메모리 폼이 올라갑니다. 본드를 쓸 때는 붙이려는 면과 붙이는 면 둘 다 저렇게 본드를 충분히 써서 잘 눌러주면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50kg 밀도다 보니까 칼이 한 번에 안 나가죠. 그만큼 밀도가 높은 것들은 칼질이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그다음에 등이 닿는 부위 그쪽에 다 메모리 폼을 써주고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두께가 2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중간 과정을 좀 보고 싶어서 조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델은 사방이 다 메모리 폼이에요. 느낌이 이거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정말 편해요. 저는 등치가 이제 180이 넘으니까 저한테도 약간 큰 감이 있기 때문에 눕기 편하게 만든 소파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폼 예술이네. 아니 팔걸이를 어떻게 이렇게 툭 집어넣는데도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죠. 보통은 이렇게 하면 나무에 딱 닿거든요. 네, 안 닿게 해놨어요. 여기도 안 걸려요. 아무것도 안 걸려. 거의 이렇게 들어간 왁구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편하네. 갔다 왔을 때도 딱 누우면은 진짜 편하네. 메모리 폼이. 네, 이렇게 앉아도 팀장님이 이렇게 앉으셔도.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 둘이서 한 분은 앉고 같이 한 누워도 분은 그러네. 같이 이렇게 누워도 이쪽 공간이 충분하네요. 아이들이 여기 올라가도 뭐 크게 다치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까지 들어가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온이 또 보온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스펀지도 복원은 되지만 네. 보통은 이런 모서리도 백이거든요. 아, 예. 다 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펀지니까 그렇죠. 각도 살아있고 걔도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다 주저앉네요 모서리가. 네. 이렇게 말로밖에 표현이 못해서 참 아쉽긴 한데 정말 편안합니다. 이거 밴드 없는 거죠? 밴드 없죠. 밴드 그냥 없는데 상판 그냥 상판.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이게 통으로 넣은 게 아니라 네. 다 레이어를 넣어서 네. 키로수를 다르게 넣은 겁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번 브릭 소파의 특징은 밴드가 없어요. 살짝 걱정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밴드가 주는 또 탄성감과 이런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데 얘는 그 이상이네요. 밴드가 없이도 지금 이 바닥에 밴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폼만 올라온 건데도 상당히 편합니다. 착석감이라는 느낌이 엉덩이에서부터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착석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히트치겠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가격대도 저희가 그렇게 높게 책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쫀득쫀득해. 이게 스펀지에서는 줄 수 없는 완전 달라요. 드는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벌써 앉아도 될 정도. 어디가 앉아도 힘이. 그러네요. 어딜 앉아도 다 편하네. 네.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보링이 뚫려 있는데 요게 이제 얘랑 만나서 볼트 너트로 다 조립이 되는 이렇게 얄쌍한 다리인데 요것도 이제 완성되면 이렇게 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커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만든 가죽 커버로 어펄스토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없어요. 땡기는 게 없네요 지금 보니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죠. 저기 자세히 보시면 아랫면이 다 막혀 있잖아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고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당겨서 고정을 해주는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작업입니다. 저런 구조는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브릭 소파의 등입니다. 이 스티치가 많이 들어가서 좀 싼티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모델은 그런 스티치를 좀 잘 표현한 모델입니다.
좌판도 보시면 절개선이 있고요. 조잡한 절개가 아니라 스트라이프처럼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스태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디자이너도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임시 고정을 해줍니다.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만 정말 볼륨감이 장난 아니고요. 만졌을 때 그 촉감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내추럴 핀은 그렇게 많이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 박았던 임시 고정 타카핀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박습니다. 면이 세 면이 한 번에 다 있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렇게 더스티 커버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있는 부위인데 저희가 저기까지도 다 노출하는 이유는 저희는 안 보이는 부분도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볼트 너트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펀칭을 통해서 구멍을 미리 다 뚫어주는 겁니다. 가로결로 들어가는 건 없고 다 세로결로만 스트라이프를 냈기 때문에 스티치가 들어가도 상당히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엔 팔걸이입니다. 아까 보신 등과 동일한 구조로 하는 건데요. 다만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확실히 좀 작은 거라 금방 할 줄 알았지만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오랫동안 저런 식으로 담금질을 하면서 가죽의 퀄리티와 소파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원래 훨씬 긴 영상인데 많이 날렸습니다. 역시 저기 또 임시 고정을 했다가 다 빼주고 있습니다. 사실 면적이 그렇게 큰 건 아니어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런 모서리가 디테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조립 방식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1mm, 2mm만 오차가 생기면 천장 가서 힘들어져요. 나중에 조립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네, 이것도 더스티 커브로 마무리해주고 페리로 최종적으로 합니다. 펀칭을 다 해주는 이유는 이게 다 볼트 너트로 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펀칭으로 보링까지 다 해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가시너트가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이스판이 올라가면서 볼트 너트로 다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좌방석인데요. 이 브릭 소파의 특징은 밴드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밴드 없이도 얼마나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메모리 폼과 32kg짜리로 아주 최고의 착석감을 찾아냈습니다. 저 자판도 그 안에도 여러 레이어를 꼈기 때문에 앉아보시면 되게 풍성한 그런 착석감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유닛과 다르게 좌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본드 칠을 해가지고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몸이 짓이기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드를 칠하면서 마감을 해줘야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났는데도 계속 저렇게 치대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저런 식으로 계속 치대줘야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촬영 날이고요. 그래서 6번째 영상이네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 숲이어서 조금 더 나뭇잎이랑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한여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 이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촬영 일정 다 잡아놓고 공구로 안 갖고 왔네. 네, 드디어 입성을 하는데요. 저게 지금 브릭 소파에 들어가는 유닛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조립하는 과정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저희가 다 커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회용 안 쓰면서 저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패브릭 옷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등 유닛, 팔 유닛, 좌판 베이스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일일이 다 조립이 됩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다 바뀌어가지고 조립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0평대든 30평대든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입니다.
중간에 이제 커팅 없이 만들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로피안 느낌이 많이 나는 디자인입니다. 좀 밴드 없이 이번에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바람구멍이 빠질 수 있도록 다 구멍을 뚫어놨고, 그걸 이제 원단으로 다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요 있는 베이스가 앉아보시면 아마 이따가 기존 소파랑 느낌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기 지금 다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어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파입니다. 지금 저렇게 구멍을 다 내준 대로 볼트 너트를 일일이 다 고정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침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 너무 편하세요. 죄송하네. 이게 누웠을 때도 정말 깊고, 제가 185거든요. 다 누워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편하게 누울 수 있고요. 메모리 폼이 깔려 있어서 야, 진짜 예술이네요. 이 착석감이. 대신 앉았을 때는 좀 깊어서 이 보조 쿠션은 그래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거나 TV 볼 때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쿠션 깔려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 명 앉고 저쪽에서 한 명 앉고, 메모리 폼이 팔, 등, 앞판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편합니다. 브릭 소파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고요. 가죽은 퀀텀에 들어가는 가죽이에요. 세미 아닐레. 그러니까 가죽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촉감이 좋고 원피 자체가 좋아서 이 가죽을 좀 대중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스티치도 좀 넣고, 스티치가 들어가면 좀 산티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프를 쭉 길게 뽑아서 전체적으로 좀 시원시원한 맛이 들어가게끔 스티치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두 마리 토끼는 잡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좀 낮추고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높이거나 계속 고민하다가 나온 모델이어서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촬영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다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고, 좋은 소파는 역시 시간이 지나도 많은 분들이 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브릭이란 소파도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만들었고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 역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